유우는 어린 시절 고난을 겪은 착하고 순한 청년입니다. 부모는 다른 부모들처럼 유우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우를 악마라고 비난하며 끊임없이 언어폭력을 행했습니다. 불행히도 언어폭력은 곧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 유우의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 후 유우는 한 시설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미카와 다른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유우에게 많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지만 유우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족이 있었고 끔찍한 고통을 겪었기에 가족이 필요 없다고 믿었습니다. 유우는 소통을 포기했지만 감옥의 다른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유우와 친구가 되려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왔습니다. 마침내 유우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나날은 13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당신과 다른 어린 아이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흡혈귀들은 이 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납치하여 야생에서 키우려 했습니다. 감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지하도시에 갇혔습니다. 이제 4년 후 너와 다른 아이들은 매일 피를 험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농장 생활에 지쳐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미카를 찾던 중 갑자기 2명의 뱀파이어가 나타나 죄 없이 바닥에 쓰러진 어린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유는 이곳 생활의 염증을 느꼈고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용기에 휩싸여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뱀파이어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유는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고 강력한 뱀파이어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유우를 잡아서 다리 위로 매달았다. 유우를 넘기려고 공격했다. 미카는 친구를 잃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 유우의 행동에 대해 계속 사과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뱀파이어들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고귀한 뱀파이어 파리드가 나타나 유우를 해치려는 다른 뱀파이어들을 막았다. 미카는 파리드에게 감사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고귀한 뱀파이어는 그날 밤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카는 동의했습니다. 유는 친구와 고귀한 뱀파이어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유가 위층에 있는 동안 아이들 중 한 명이 저녁 식사를 하라고 불렀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나서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미카에게 닭고기를 준비해준 것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는 미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고 그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파리드의 집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는 미카가 자신의 피를 쿠리 제작 재료로 샀을 거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음식을 즐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 미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는 그녀에게 따졌어요. 흥분한 미카는 파리드의 집에서 지도와 무기를 훔쳤다고 보여주었어요. 그들에게 감옥에서 탈출할 기회를 주었어요. 희망에 차서 다른 아이들과 다시 합류하여 지하도시를 통해 자유를 향해 걸어갔어요. 거의 구출될 뻔했을 때 파리드가 나타나서 자신의 집을 탐색하게 하고 탈출구를 찾게 했던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희망을 꺾기 위해서였다고 기뻐하며 설명했어요. 그 후 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죽여 미카와 유우만 남게 했습니다. 친구를 구하려는 생각에 미카는 무기를 집어들고 파리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뱀파이어의 손에 잡혔습니다. 미카는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유우는 무기를 잡고 파리드의 머리를 공격했습니다. 미카가 유우의 소중한 피로 공격한 후 유우는 미카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거부하며 아직 가능할 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미카의 피로 얼룩지고 분노에 찬 외침이 얼굴에 가득한 채 유우는 지하도시를 벗어나 자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에는 구렌과 그의 팀, 뱀파이어와 싸우는 인간 군사 조직인 문데몬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구렌은 유우를 하야쿠야 고아원의 비밀병기로 삼았다. 그리고 유우에게 함께 싸울 기회를 제공했다. 소외감과 분노로 가득 찬 유우는 구렌을 공격하며 그들의 무기가 되어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앗아간 모든 흡혈귀들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다. 유우는 4년 전 흡혈귀들에게 가족을 잃었고 마음은 차갑고 분노로 가득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그들마저 잃을까봐 걱정했다. 유우를 데려온 구레는 그를 군사학교에 보냈지만 한 번도 그와 대화하지 않았다. 관심에 지친 유우는 자신을 숨길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구렌이 자신을 전쟁터로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파란색 쪽에서 유우의 반친구 시노아가 유우를 때리며 행실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구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군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수업 후 신호아는 유우에게 구렌으로부터 온 메모를 전달하고 유우는 화를 냅니다. 신호아는 유우가 떠난 후 그를 따라가 그의 행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소란이 들리고 그들은 반 친구 요이치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합니다. 유우는 처음에 상황을 무시하려 하지만 범인이 요이치를 농민이라고 부르자 뱀파이어 살인마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호아는 시민을 공격하면 구렌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살해당해 두 번째 살인자의 아이가 되었다. 살인자들을 피해 도망치는 와중에 요이치는 군사학교에 입학한 이유를 털어놓는다. 자신을 지키다 흡혈귀에게 살해당한 여동생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유는 요이치에게 너무 약해서 군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직접 말했고 요이치는 거의 울 뻔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근 건물이 무너지고 사이렌이 울리며 흡혈귀 출몰 경고가 울려 퍼진다. 신호아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하고 달의 악마 회사에 연락한다. 유는 구렌에게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겠다고 마음먹는다.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그는 학교로 다시 달려간다. 검을 뽑아든 그는 교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학생의 손을 거의 으스러뜨리려는 뱀파이어를 발견했다. 유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려갔고 뱀파이어는 유에게 주의를 돌려 그의 피를 마시려고 했다. 뱀파이어는 놀라운 힘과 민첩성을 보여주며 유의 검공격을 피하고 강력하게 공격했다. 뱀파이어가 여자아이에게 몸을 기대자 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새롭게 발견한 용기로 몸을 날렸다. 그는 뱀파이어를 붙잡아 유의 공격을 방해하고 유에게 곧바로 공격할 기회를 주었다. 방해에 놀란 뱀파이어는 유에게 달려들었지만 유는 검으로 그를 꿰뚫었다. 뱀파이어는 유를 밀쳐내고 검으로 그를 찌르고 유와 함께 창문으로 뛰쳐나갔다. 공중에서 유는 뱀파이어의 배를 쏘았고 뱀파이어는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했다. 그 흡혈귀는 비록 가장 약하지만 유를 거부하며 문데몬 컴퍼니가 오기 전에 자신의 피를 마셔 힘을 되찾으라고 말했다. 유가 그러려는 찰나 구렌이 나타나 검을 그의 심장에 꽂아 생을 마감시켰다. 유가 구렌에게 컴퍼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구렌은 협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악을 혐오한다며 거절했다. 갑자기 요이치가 유우를 발견했다. 요이치는 유우에게 연락하여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지만 그는 유우를 거부했다. 신호아는 유우가 결국 친구가 되었으니 구렌이 약속을 정해야 할 거라고 지적했다. 구렌의 잔혹함의 대부분 전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유우는 감옥에서 가족을 꿈꿨다. 미카는 유우에게 복수를 위해 사는 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줘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의 가족은 이제 유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유우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며 미카의 이름을 외친다. 그는 팔을 뻗고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옆에는 야오차이가 있었다. 신호아는 그들에게 군대가 그 둘을 받아들였고 회복 후 친구로 받아들였다고 알려준다. 유우는 회복 후 친구로서 다음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 그의 성장을 알아본 구렌은 그에게 자신의 장비를 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악마의 힘이 스며든 강력한 무기였다. 유우와 야오차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장비를 받기 위해 구렌을 따라 축하 공간으로 향한다. 그들이 걷는 동안 구렌은 계약 축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도난당한 각 장비에는 가장 강력한 악마 중 하나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의 진정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 이 악마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동안 유는 녹색 검으로 검을 받고 뚫습니다. 최면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유는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거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연결된 이름을 듣고 돌아서서 미카를 봅니다. 궁금하고 생각하며 유는 악마에게 그만 가족을 흉내내라고 요청합니다. 미카는 가장 나쁜 부분을 건드리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하지만 유가 놀라지 않자 놀랐어. 유는 악마에게 항복하고 그가 찾는 힘을 주라고 명령했어. 미카에게서 검은 칼이 나타나며 산산이 조각났고 그 자리에 형태없는 검은 존재가 나타났어. 악마가 모습을 드러냈어. 악마는 유가 왜 그렇게 간절히 힘을 원하는지 물었어. 유는 치유를 위해서이고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악마는 그에게 치유를 위한 무한한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갑자기 다른 고아의 목소리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이죠. 유는 땅에 숨겨진 가족의 시체를 보러 갈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유에게 다시 자신들을 버릴 것이냐고 물었고 유만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공평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는 자신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는 악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킬 힘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악마는 유의 마음이 강한 한 자신이 유를 따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약해지는 순간 자신의 몸을 빼앗겠다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자신을 아수라 마루라고 소개하며 내 안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실험 때문일 거야. 아수라 마루는 인간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 왜냐하면 인간은 악마나 뱀파이어보다 더 끔찍할 수 있으니까. 유는 트랜스 상태에서 깨어나 악마의 검을 쥐고 있었어. 유는 동료들을 보고 키미즈키가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요이치는 여전히 자신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어.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고 혼란스러운 달이 공기를 채웠어. 듀리는 요이치가 실패했고 이제 악마가 그를 지배한다고 설명했어. 그들은 요이치가 날카로운 손톱, 작은 손가락, 눈 밑에 표식, 그리고 동공이 사라진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았어. 인간을 원망하는 것이 병이 되어 거대한 푸른 손가락을 드러냈습니다. 듀리는 당신과 키미즈키에게 그것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의하지 않고 요이치의 손에서 손가락을 쳐냈습니다. 듀리는 그 악마가 무기가 아니라 요이치 안에 있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사이 요이치는 여동생이 자신을 침대 밑에 숨게 한 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숨는 것에 지쳐 그는 친구들을 지키고 적을 무찌르는 힘을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는 악마를 압도하고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감정에 휩싸인 요이치는 손가락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달려와 단호하게 당신을 부릅니다. 듀리는 요이치의 재능을 인정하지만 실수로 인해 그의 생존 의지를 꺾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요이치에게 복수심을 버리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라고 격려했다. 요이치에게 돌아서서 듀리는 그에게 과거의 가족을 잊고 이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신호가 이끌 훈련된 부대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불행한 장비를 받아들이고 협력을 보여준 3명의 소년들과 함께 듀리는 신주쿠를 점령하려는 뱀파이어와 싸우기 위해 그들을 앞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화물 트럭이 전장에 가까워지자 가이드는 15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들은 전투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했다. 신호아는 그들이 전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녀는 그들에게 마법 약의 세트를 소개했다. 시오나는 이 알약들이 악마와의 동기화를 높여 능력을 강화시켜줄 거라고 설명합니다. 알약 하나를 먹으면 능력이 1.5배 증가하고 2개를 먹으면 그 효과가 대체됩니다. 하지만 세 알을 먹으면 내장이 손상되어 고통을 느끼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각 알약은 15분 동안 효과가 지속되지만 효과가 사라진 후에는 급격한 능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는 시오나에게 적의 저주받은 기어의 힘을 강화하는 올바른 방법인지 질문합니다. 시오나는 저주받은 기어를 제대로 다루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족하고 이 위험한 전략이 다가오는 전투에서 승산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무시무시한 흡혈귀와 맞서 싸우는 구렌 코르나드를 발견합니다. 신호아는 빨리 자신의 부하들에게 힘을 증폭시키는 알약을 먹고 구렌을 구출한 후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부하들은 자신의 지휘관을 구하고 싶어 그의 명령에 따랐다.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구렌이 흡혈귀에게 붙잡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분노에 찬 유는 흡혈귀에게 구렌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다. 그는 적에게 돌진했고 긴장감 속에서 저주받은 기어를 흡혈귀의 머리에 꽂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유의 표정은 갑자기 분노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유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유는 오랜 옛날부터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 친구 미카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갑자기 구렌은 유우에게 칼을 사용하여 미카를 죽이라고 지시하지만 유우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러자 구렌은 스스로 미카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미카는 기회를 잡아 피한다. 구렌은 유우를 때리지만 유우는 사과하며 미카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유우는 과거에 미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한편 미카와 뱀파이어인 파리드는 더 고귀한 뱀파이어가 현장에 도착하자 유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험을 감지한 구렌은 모두에게 이동하라고 지시하지만 유우를 구출하려는 시도는 파리드에 의해 저지당한다. 파리드는 유우를 찾아 게임을 할 건지 묻고 이로 인해 유우는 가족을 죽인 뱀파이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분노한 유우는 파리드를 공격하지만 그를 이기지 못한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미카는 유우에게 흡혈귀를 탈출시키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자고 권유합니다. 궁금해진 유우는 미카가 왜 가족을 죽인 페리드와 함께 있는지 묻습니다. 미카는 유우의 질문을 무시하고 유우를 품에 안은 채
인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우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우는 미카를 거부하지만 동료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우가 동료들을 보니 신호아가 흡혈귀에게 둘러싸여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우의 감정적 고통은 그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왼손이 붉게 물들고 얼굴로 피가 흘러내리며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듯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우는 금빛 표면의 아수라 마루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을 조종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거부하며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 신과 같은 모습의 내면의 괴물이 두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환영 속에서 유는 커다란 나팔 7개와 빛에서 쏟아져 나오는 별들을 보았습니다. 아수라 마루는 이미 늦었고 비인간적인 부분이 폭주할 것이라고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유는 한쪽 눈이 완전히 검게 변하고 어깨에서 구조물이 자라나는 등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미카는 인간에 대한 최악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그 변신을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유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유는 그녀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주유소를 파괴했습니다. 신호아를 공격했던 강력한 뱀파이어 크로울리가 유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는 엄청난 힘으로 크로울리에게 검을 휘둘렀고 여러 건물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그 파괴는 엄청났고 관객들은 유우가 지닌 힘의 놀라움과 공포를 금치 못했다. 크라울리는 처음에는 유우의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곧 깨달았다. 이제 경로에 휩싸인 유우는 자신의 불운한 무기를 휘둘러 크라울리를 공격했다. 그가 서 있는 기둥 위로 검은 기둥이 솟아오르고 그 위에서 빛의 후광이 나타나 기둥 아래로 떨어졌다. 빛이 기둥 아래에 닿자 거대한 어둠이 폭발하며 퍼져나갔고 엄청난 힘으로 크라울리를 덮쳤다. 전투 후 유우는 신호아를 발견하고 모든 죄인들을 파괴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우가 신호아를 공격하려는 순간 미카가 앞으로 뛰어들어 유우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구레는 신호아에게 유우를 현재 상태에서 구할 수 있다고 외쳤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유우에게 달려가 정신을 차리라고 애원했다. 마침내 유우는 변화한 자신의 모습에서 도망치며 아래로 공격하기 전에 피눈물을 흘렸다. 기쁘게도 신호아는 유우에게 다가갔다. 구레는 울면서 웃음소리를 냈고 자신의 비밀 병기인 괴물에게 말했다. 무서운 파리드는 울었지만 구렌의 눈은 승리로 가득했다. 그들의 목표는 흡혈귀들을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멀리서 신호아의 눈은 파리드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야카마루의 방아쇠를 당겼고 그것은 건담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였다. 푸른 불꽃을 휘감은 3마리의 백마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달려나갔다. 구렌을 공격하지 마. 그녀가 지시했어. 아마 포켓몬을 잡아야 하는 것 때문에 그녀를 탓할 거야. 파리드의 죽음과의 춤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일 뿐이었어. 총격전이 끝났을 수도 있는 경고가 커졌어. 그러자 어둠 속에서 인간 기사가 나타났어. 히라기 쿠로히토가 앞으로 나아갔어. 그가 구렌을 향한 두려움은 그의 얇은 검처럼 차가웠어. 그는 잘 해냈어. 라고 말하며 지휘를 시작할 준비를 했어. 명령은 분명했다. 그들은 명령들이 히라기, 인간, 그리고 일본 제국군의 악행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짓과 함께 공격이 시작되었다. 시오리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전 전투와 유이카이로의 변신을 떠올렸다. 그녀는 군인들이 지키는 제한구역에 다가갔다. 시오리는 일본 제국군 멸망부대원임을 밝혔다. 군인들은 이곳이 흡혈귀를 포획하려는 실험실이라고 말했다. 출입 허가를 얻기 위해 시오리는 손목시계에 있는 가문이 문장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다. 그녀는 혈액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로 가득 찬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다. 듀렌은 그들을 감시하는 사무실에 있었다. 신호아는 듀렌과 마주하고 유이카이로의 변신과 그가 준 특별한 변화에 대해 묻는다. 듀렌은 감정을 감추고 명확한 답을 거부한다. 그는 인간이 귀족과 흡혈귀가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는 저주받은 옷을 입은 여동생 신호아를 언급한다. 신호아는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는 질문에 속인다. 듀렌은 그녀에게 가라고 말하고 5일 안에 변화가 사라지고 깨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신호아는 병원 침대에 앉아 걱정하며 그가 빨리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를 사랑하길 거부했어. 회상 속에서 미카엘라는 전투 중에 인간들에게 화를 냈어. 파리드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미카는 너를 구하고 싶어 했어. 파리드는 인간의 욕망이 역겹다고 생각했고 이제 너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신호아가 너와 연결되자 미카엘라는 화를 냈어. 파리드는 미카엘라가 인간을 싫어하는지 물었지만 미카엘라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 파리드는 미카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지만
그들은 떠나야 했어. 파리드가 미카엘라의 발을 만지자 미카엘라는 소리를 지르며 떼어내라고 했어. 파리드가 미카의 발을 잡자 미카는 너를 돌아보았다. 이제 미카는 투명한 용기 안에 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자음이 해독이 완료되었고 용기가 열린다고 알린다. 용기가 열리며 불꽃이 튀었다. 미카는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흡혈귀가 된 이후로 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카, 라키스. 르네는 옷을 입었다. 라키스는 인간 때문에 힘든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미카에게 부상 이후 병세에 대해 물었다. 미카는 그녀를 무시했고 라키스는 미카가 또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를 생각했다. 르네는 그들이 발견한 괴물에 대해 질문했다. 라키스는 선조들의 명령이 세리프 종말이라고 하는 병을 연구하는 인간들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주쿠의 세리프는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드 경이 지휘하고 있었고 그들은 라키스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라키스는 미카와 몬스터가 연관되어 있고 그게 미카가 크룰 여왕의 총애를 받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미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조차도 그들이 알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울어도 괜찮다고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유는 신호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를 표하며 전투 중에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호아는 유우가 갑자기 전투력을 상실해서 부대가 패배 직전까지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키리토와 시냐 히라기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적시에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반 뱀파이어들을 처치했지만 귀족 뱀파이어는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뱀파이어들은 사로잡혔지만 많은 수가 도주했습니다. 유우는 미카가 친구인지 적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미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뻤습니다. 신호아는 미카가 뱀파이어들에게 붙잡혔다고 그에게 알려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미카에게 병원을 떠나지 말고 혼자 뱀파이어를 쫓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플래시백에서 전투 후 그룹은 싸움터를 떠나 신호아를 혼자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유, 미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유는 그녀의 생각을 멈추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유는 신호아의 등 뒤에 붕대를 보고 더 가까이 무릎을 꿇고 살펴보았습니다. 신호아는 무릎을 꿇었지만 뱀파이어가 자신의 피를 뽑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츠바가 방으로 들어와 유와 신호아 사이에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해였고 유가 묻자 미츠바도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회전등이 켜지고 키미즈키는 미츠바에게 병원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신호아가 유와 함께 들어옵니다. 미츠바가 키미즈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유는 그녀를 피하고 괜찮아 보이는 유를 살핍니다. 유가 감사를 표하지만 키미즈키는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신호아는 전에 유를 걱정했던 것을 키미즈키에게 거짓말하며 감추고 유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깁니다. 신호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유우는 모두의 걱정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신호아는 그에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호아는 유우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유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미카를 구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키미즈키는 음료수를 마시러 갔고 신호아는 그의 여동생을 돌보는 것에 대해 그를 놀렸다. 요이치가 그와 함께 갔다. 신호아는 미츠바를 놀렸지만 미츠바는 신호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녀가 그룹의 리더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왕족 관람석 부엌에서 크랄티푸스 여왕이 마주 앉은 미카를 본다. 블랙키스와 린네는 상웨이템 벤치에 다른 곳에 앉아있다. 구렌이 없는 구렌 이쿠노 일행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한다. 크라우리 유스포드는 의자에 앉아 와인잔에 담긴 피를 마신다. 체스벨과 혼스컬은 바닥에서 체스를 두고 있다. 시냐 히라기는 램프 불빛 아래서 책을 읽는다. 후리도 히라기는 신주쿠 페어 사무실 창문 너머를 바라본다.
세리프 앤드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가 적힌 서류가 카리업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시노아와 미츠바는 유의 방을 나섰다. 유는 일어서서 창문을 닫고 친구들이 아무도 죽지 않은 이유를 생각했다. 그리고 미카는 살아있었다. 그는 미카를 생각하며 미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미카는 상그이나무 지하에서 달을 바라보며 유를 생각했다. 유와 미카는 서로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레는 영어로 된 전투 보고서에 서명했다. 그는 녹음기를 멈추고 덮었다. 겉으로 보기에 파리드 바토리는 파트너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욕망과 뱀파이어의 위선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연구 자료를 파트너에게 전달했다. 파트너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파리드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지상으로 통하는 문이 닫히고 파트너는 떠났다. 시노아와 구레는 잃어버린 지역에서 훈련을 겸한 싸움을 벌였다. 구레는 시노아에게 그녀가 동생 마하로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놀렸다. 시노아는 구렌에게 유호를 이용하는 것과 그게 마하로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구레는 마하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는 마하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답변을 피하고 시노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후 시노아는 도서관에서 유우를 찾습니다. 그는 지쳐 보이며 책을 봅니다. 시노아는 유우에게 쉬라고 말하지만 유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을 보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노아는 유우가 미카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묻습니다. 유우는 미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보답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시노아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유우가 성장했음을 알아챘죠. 인터콤에서 유우를 제1사령부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노아는 유우에게 하라기 가문이 강력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그가 가문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어요. 사령부 밖에서 유우는 구렌을 만났어요. 구렌은 유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를 제압했어요. 구렌은 유우에게 하라기 가족과 너무 친해지지 말라고 말했다. 유우는 거절하고 첫 번째 사무실로 갔다. 구레는 그녀를 따라가 감시했다. 나츠바는 엘리베이터에서 유우와 합류하여 승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가족 배경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유우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신뢰의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하라기를 만나러 갔다. 한편 나츠바는 시노아를 만나 승진 소식을 전했다. 유우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자 켜진 램프가 흡혈귀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검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흡혈귀를 물리친다. 후리도, 신야, 그리고 아이가 그와 함께 방에 있다. 후리도는 검술로 그를 제압하고 예상치 못한 그의 악행을 활성화시킨다. 유우는 뒤에서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아이가 그를 막는다. 그 후 신야는 장거리 공격을 이용한 전투 능력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신야가 이겼습니다. 그는 유우가 이런 식의 전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야는 자신과 유우가 뱀파이어 사냥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우는 사냥꾼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후리도는 그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유이치, 시오는 창문 뒤 의자에 묶여있다. 후리도는 유우에게서 진실을 얻기 위해 그들을 협박한다. 후리도는 유우에게 과거에 대해 묻고 하야쿠야 교단의 실험 대상이라고 비난한다. 후리도가 대답을 요구하는 동안 유우의 친구들은 고문을 당한다. 유우는 어린 시절과 자신이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들을 떠올린다. 후리도는 유우에게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유우는 먼저 친구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몇 차례의 어려운 순간 후 후리도는 유우의 요청을 거부하고 신야는 그의 몫을 제공한다. 밖에서 시노아, 미츠바, 그리고 유는 친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유는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구했다고 인정하는 구렌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유는 구렌이 미카도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구렌은 그들이 모두 가족이며 그를 구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구렌은 유에게 악마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한다. 상그이나에서 미카는 아프고 파리드를 만난다. 파리드는 미카가 늙는 것을 멈추려면 아이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한다. 미카는 파리드에게 도시의 규칙을 상기시키며 아이를 놓아주라고 말한다. 파리드는 미카를 창조주 회의에 데려갔다가 길거리에 버려두고 떠났다. 밤에 유우, 시노아, 키미즈키, 미츠바는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야외에서 악마 무기 치나도 훈련을 했다. 유우는 자신의 악마 아수라마루에게 자신을 지배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이치는 가로등 위에 서서 위험에 대비했다. 그는 다가오는 존의 기사 5명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개코인 능력으로 재빨리 물리쳤다. 그는 악마와 대화하고 잠을 자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유우는 훈련하는 동안 자신의 검에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여 악마를 끌어들였다. 그는 흘러가는 동안 부대는 경계를 서 있었다. 유우가 의식을 잃은 사이 키미즈키는 시노아에게 하락이 가문 수사에 대해 질문했다. 시노아는 여동생의 안전을 위해 유우를 조종하는 것을 거부했다. 키미즈키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요이치는 정직을 원했고 나중에 유우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우의 마음속에서 그는 부모가 자신을 괴물이라 부르며 해치려 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아파트 밖에서 범죄자 가족의 시체들과 자신을 겁쟁이라고 부르며 총을 겨누는 아버지를 보았다. 유우의 마음속에서 아수라마루는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으로 그를 짓눌러 버리려 했다. 하지만 유는 약속을 지키고 환상을 되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린 미카의 발견에 맞서 그를 부르며 미카를 구하고 다시 그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유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팀원들의 지원에 감사했습니다. 상그하이난에서 파리드는 크룰과 원조 귀족 위회 의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신주쿠 전투 당시 인간이를 조종하려 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리드는 미카를 되찾고 유의 변신 장면을 담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원조 귀족 위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놀랐고 파리드는 유럽의 3위 원조 귀족 네스카르가 크룰에 맞서 일본의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룰은 북쪽에서 일본 제국 악마 군단과의 대결에 대비해 가장 강력한 부대들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만남은 영사단원들이 파리드 뒤에 서 있는 젊은 노예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끝났다. 만남 후 크룰은 파리드가 미카를 선조 영사에게 데려온 것에 화가 났다. 하지만 파리드는 그가 다치면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거부하고 동맹을 맺기로 했다. 이 부대는 계속 훈련을 받았고 키미즈키는 더 강력한 공허에 직면했다. 그의 악마인 카이스키오는 나타나 동생인 무라이를 식량 부족으로 뒤에 남겨두고 싶어하는 고통스러운 욕망을 보여주었다. 기억 속에서 한 노예가 키미즈키에게 칼을 건네며 무라이를 죽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충격과 놀라움에 키미즈키는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혔다. 환각 속에서 무라이는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며 그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부추겼다. 그의 악마는 무라이의 모습을 하고 키미즈키의 마음속에서 그를 돌보는 것에 지쳐있다는 생각을 들었다. 키미즈키는 자신 또한 동생의 병에서 벗어나고 싶고 공허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각 속에서 잠에서 깨어난 무라이는 그에게 마침내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키미즈키를 압도적인 좌절감에 빠뜨렸다. 키미즈키는 유우의 성격, 즉 그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유우의 그런 능력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느꼈다. 환각 속에서 키미즈키는 악마를 놀라게 하며 동생 대신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내면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했다. 깨어난 후 키미즈키는 강화된 악마의 힘으로 유우에게 도전했고 두 사람은 모두 강화된 능력을 선보였다. 키미즈키는 과도한 관을 0까지 놀라게 하여 훈련 강도를 높였다. 유우는 개조된 악마의 힘을 사용하여 키미즈키를 놀라게 하는 카타나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는 개조된 공중검을 그에게 던졌고 그 일부는 주변 물체와의 충돌에 놀랐다. 시노아는 3명의 흑기사 모두가 훈련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보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구렌이 그들을 어디서 찾았는지 생각하며 구렌이 상급 직원으로부터 그들의 정보를 얻었고 인체 실험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후 시노아와 미츠바는 그들의 파일과 이력을 보고 둘 다 전송되었다. 그들은 전쟁 속에 숨겨진 비밀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안해했다. 그들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파리드 바토리와 이야기했던 아이가 뱀파이어 도시 상그이나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폐허 도시 상구에서 큐리토 히라기가 그 메시지를 읽고 그렌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키미즈키, 요이치는 시노아와 미츠바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엌에서 소동이 나는 소리를 듣고 시노아와 미츠바가 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미즈키는 오믈렛을 만들며 자신의 요리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시노아는 2가지 중요한 이야깃거리를 꺼냈습니다. 첫째, 당신은 인간 실험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전투 중에 제어력을 잃고 시노아를 해치려 했습니다. 둘째, 시노아는 구렌이 정말로 자신들 편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유우는 구렌을 보호하지만 시노아는 그가 지금까지 특히 너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미츠바는 구렌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그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키미즈키와 너는 이 새로운 정보에 놀랐습니다.
신호아는 그들이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렌을 신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더라도 그들이 구렌을 따르고 그가 그들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악당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구렌은 쿠리도의 부름에 응답하여 신주쿠 건물 옥상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검은 속성과 관련된 3명의 뱀파이어를 발견합니다. 쿠리도는 이것이 흡혈귀를 악마로 변화시키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려는 쿠루스기어의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구렌은 흡혈귀 살해 사건의 해결에 대해 후회했다. 쿠리도는 구렌이 어떻게 3명의 흑마 후보를 찾았는지 물었다. 구렌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어떤 관여도 거부했지만 쿠리도는 그를 믿지 않았다. 구렌은 떠났지만 쿠리도는 그가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구렌은 쿠리도에게 도전하며 원한다면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쿠리도는 구렌의 감정, 예를 들어 사랑, 우정, 명예와 같은 것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쿠리도는 흡혈귀의 지배에서 세상을 되찾겠다는 자신의 거대한 목표를 드러냈다. 그는 일본의 마지막 뱀파이어까지 모두 없애고 세계 지배를 노리는 인간 조직, 흑의 군단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의 계획은 먼저 일본에 있는 25명의 귀족 뱀파이어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구렌 부대가 10명의 귀족 뱀파이어가 있는 나고야로 파견됩니다. 쿠리도는 한 달 안에 도쿄가 뱀파이어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구렌은 임무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쿠리도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쿠리도는 인간이 뱀파이어를 사냥하는 세상, 힘의 균형을 인간에게로 바꾸는 세상을 원합니다. 쿠리도가 떠난 후 구렌은 마히루의 환영을 보고 쿠리도의 명령에 속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마히루는 자신만이 왜곡되지 않은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자신의 명령에 따르라고 구렌에게 말합니다. 구렌은 거절하고 환영은 사라집니다. 한편 유는 바닥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신호아가 그에게 다가와 옷을 입지 않은 여자를 찾아야 한다며 핀잔을 주었다. 유는 신호아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대해 물었고 신호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둘 다 구렌이 전투 중에 유가 제어력을 잃도록 계획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유는 신호아에게 변신 후 자신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어 달라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했다. 유는 처음부터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구렌과 함께 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대원들을 새로운 형제자매로 여겼고 미카를 가족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 유는 혈연이든 아니든 가족에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키미즈키는 유우의 결정에 동의했고 신호아 부대는 구렌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피에 대한 갈증을 느낀 미카는 크롤이 자신의 혈액을 준비하고 있는 상비네임 비행장으로 향했다. 그는 크롤의 등 뒤에서 피를 마시려 했지만 곧 사과했다. 크롤이 없는 사이 미카는 추가적인 형청을 요구했지만 그 효과는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인간의 피를 마셔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미카는 크롤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유우는 선조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크롤은 미카를 자신에게로 여기며 쉽게 혈액 제공자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인간과의 최종 결전에서 멸망의 세라프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계획을 보여주었다. 유우를 구하기 위해 미카는 인간과 흡혈귀 양쪽 모두의 아래에 있어야 했고 실패하면 양쪽 모두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신호아는 구렌에게 너와 키미즈키가 기부훈련을 마쳤다고 상기시킨다. 구렌은 나고야의 흡혈귀를 처치하는 새로운 임무를 그녀와 공유한다. 흡혈귀 측에서는 레네와 라키스가 전투를 위해 전투기를 준비하고 미카도 전투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실험실에서 쿠리도와 AI는 무라이에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을 감시하며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인다. 키미즈키는 임무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 파괴된 도시를 가로질러 신호아 일행을 추격한다. 신호아는 온천으로 향하자고 농담하지만 미츠바는 나고야의 흡혈귀 기부를 위해 아베나 레스트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거절한다. 유는 미카가 거기에 있을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들은 존의 4명의 기수들에게 습격을 받는다. 그들은 해보려고 했지만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났어요. 미츠바와 요이치는 자신의 장비를 이용해 다시 싸웠어요. 유도 악마의 힘을 사용해 길에 있는 적들을 물리쳤어요. 공급이 끝나자 신호아는 기미즈키에게 유를 버려두고 차를 물어뜯게 함으로써 속였어요. 부대는 유를 남겨두고 감사하며 출발했어요. 구렌은 시게루와 사유리와 함께 아베나 레스트에서 공급을 마무리했어요. 고시는 비키니 모델이 있는 잡지를 발견하고 부대의 아이들이 비키니를 입지 않는 것에 대해 농담을 했어요. 사유리는 구렌이 원하면 입겠다고 제안하며 비키니를 꺼냈어요. 그러자 고시는 구렌에게 미도가 흡혈귀들을 실망시켰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구렌은 월광마술사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신야가 자신이 지휘하는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야는 100명의 군인들이 귀족 흡혈귀와 맞서 희생될 임무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한편 신호와 부대는 유를 놀리며 떠난 후 합류했습니다. 키미즈키는 시노하와 미츠바를 탓하며 장난스럽게 굴었습니다. 구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숨어있는 시노하를 보고는 군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질책하며 상황에 대한 불신을 강조했습니다. 유는 4명이 요한 부대원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지각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구레는 그들에게 모이라고 지시하고 너는 나중에 처벌받을 것이다. 구레는 다음 임무가 가장 위험하고 대부분이 죽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생존보다 임무의 성공에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목표는 승리였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유우가 폐허 휴게소에 도착하자 집합에 늦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유우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친구들을 탓하자 구레는 놀랐다. 구레는 옹고 씨에게 유우가 위험에 처한 환상을 만들라고 연락한다. 하지만 시노하는 그것을 간파하고 구출을 취소했다. 구레는 그 처벌이 사실 시노하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며 한 번의 실수가 친구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시노하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레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도와 신야를 대결시키고 시노하는 그들에게 서로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유는 시노하를 보호하며 그녀가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힘들지만 그들은 위험한 임무를 준비합니다. 이때 팀원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시노하의 계획은 긴 논의와 근접 전투 사이에 다른 대결을 포함합니다. 구렌이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군대는 저항하려 한다. 요이치는 신야 장군과 맞선다. 시노하와 미츠바는 주조 대령과 싸우고 유우와 키미즈키는 구렌 중령을 공격한다. 구렌은 강력한 발사체를 발사하지만 요이치를 공격한다. 모두가 전투에 휘말리면서 상황은 혼란스러워진다. 구레는 건물에 구멍을 뚫는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며 논의를 중단시킨다. 유우는 차 위에서 구렌과 싸우고 시노하는 유우를 중심으로 방어 진영을 구축하도록 군대에 지시한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레는 유우의 머리에 폭발성 비행 태그를 부착한다. 마이토가 막았기에 시노하는 그것을 없앨 수 없었다. 위험했지만 유는 폭발성 비행 태그에도 불구하고 구렌을 제압하려고 공격했다. 구레는 신야를 방패로 삼았고 유는 비행 태그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 구레는 그 기회를 타서 미츠바를 공격하고 시노하를 무력화시키며 키미즈키와 요이치의 개입을 막았다. 구렌이 우위를 점하면서 상황은 일촉즉발이 되었다. 구렌과의 치열한 전투 후 싸움이 끝나고 시노하를 제외한 모두가 쓰러졌다. 구렌은 블랙데몬 소유자로서의 시노하의 부진과 다가올 전투에서 더 강력한 귀족 뱀파이어에 대처할 능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그녀를 질책했다. 구렌은 유를 칭찬하며 협력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루미는 그들이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협력심도 부족한 상태에서 전장에 데려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구렌은 나루미의 말에 동의하고 앞으로 있을 임무에 시노하 부대와 나루미 부대를 합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미카가 폐허가 된 지역에서 흡혈귀에게서 도망친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나키스가 여자의 피를 끓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피에 대해 생각합니다. 잡힌 아이들은 나고야의 귀족 흡혈귀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헬리콥터에 실려갑니다. 미카는 나키스에게 인간의 피에 관심 없다며 크롤의 피로 참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크롤의 피도 영원히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미카는 한 여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그 갈망에 굴복할 뻔합니다. 하지만 나키스가 책임을 지고 헬기에서 내릴 때 그는 자신을 잘 제어했습니다. 후리는 문 데몬사를 포함한 대규모 흡혈귀 퇴치 부대에게 격려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승리하여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고야에 도착한 시노하 일행과 나루미 일행은 15번째 시조 루켈 웨스커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집중 공격을 통해 8명이 귀족 흡혈귀를 일시적으로 피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몇몇 대원들은 이 최고의 임무에 시노하 일행을 의지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유는 진심이라며 모두를 지키기 위해 주장했습니다. 시노하는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고 야요이는 목표의 도착 시간을 알렸습니다. 원거리 사냥꾼 요이치는 신야의 지원을 받으며 라디오 타워에서 흡혈귀들을 발견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요이치는 불운한 장비를 이용해 아래쪽 뱀파이어를 훔치려 하고 신야는 그들이 노리는 노벨을 위치시킨다. 노벨, 루칼 웨스커는 젊은 소녀의 유리피를 즐기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크롤의 명령,
즉 일본 제국군과 그들의 국민인 에스더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제3의 시조 레스트카르 밑에 의존하는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한다. 갑자기 루칼은 에스더를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하고 시냐와 요이치의 사냥꾼 공격을 막아낸다. 결합된 사냥꾼 공격은 공격의 시작을 알리고 두 팀은 속도 증강제를 복용한다. 루칼은 유우와 키미즈키를 가볍게 공격하고 시노아의 공격은 시노아 쪽을 향하며 그녀와 나루미의 무기를 함께 공격한다. 유우는 시노아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미츠바는 유우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를 공격한다. 키미즈키는 루칼과 약간 싸웠지만 보호를 받았고 루칼이 그를 공격하기 전에 타로, 리카, 야오이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슈사쿠는 속임수 도구를 사용하여 루칼의 왼손을 유령 같은 붉은 사슬로 묶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우와 나루미는 루칼에게 계속해서 협력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는 슈사쿠의 사슬로 묶인 자신의 손을 재빨리 잘라내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영을 유지하며 루칼이 도시의 다른 악당들과 합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루칼은 이들이 소환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키미즈키는 루칼을 그들의 진영에 가두고 손을 치면서 그를 계속 가두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칼은 화가 나서 키미즈키를 공격했지만 시냐와 요이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루칼은 그들의 공격을 잠시 제압했지만 결국 유우의 공격에 막혔습니다.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루칼은 인간들에게 막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야요이의 검을 집어 자신에게 쏘아 인간들에게 막히는 것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루미 앞에는 그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루칼의 범죄자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후 시노아 팀과 나루미 팀은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서로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범죄자들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구렌 일행은 멜 스테파노라는 다른 범죄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구렌은 그를 물리쳤지만 싸움은 고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구렌 일행의 일원인 이다 쿠스노키가 병에 걸렸고 그들의 범죄자 구출 임무가 실패하고 많은 병사들이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범죄자들을 데려가 구렌을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다.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구렌은 단호하게 남미와 히로기의 병사들과 합류하여 13번째 시조 크라울리 유스포드에게 합동 공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크라울리 유스포드는 범죄자들을 데려와 자신과 관련된 정부 건물에 있으면서 문서를 읽는 동안 그들이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은 불리해졌고 범죄자들의 죽음과 임무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나고야 시청 안에서 고귀한 뱀파이어인 크라울리는 실험에 대한 문서를 읽으면서 혼스쿨드와 체스를 두고 있었다. 다른 뱀파이어인 체스벨은 범죄자 중 한 명이 피를 마시고 있었다. 혼이 범죄자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고 체스가 그의 부탁 없이는 죽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범죄자는 출혈로 죽었다. 크라울리는 죽은 범죄자의 검을 집어 체스에게 힘을 시험해 벽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인간들이 범죄자들의 무기와 장비의 힘에 너무 빨리 발전한다고 느꼈다. 크롤리의 검상은 낮지 않았고 그는 인간, 심지어 고위 인물의 정보를 훔쳤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용의자였다. 그는 이 비행에 크랄티푸스와 파리드 바토리와 같은 인간들이 합류를 고려했다. 노벨 뱀파이어 루칼 웨스커를 물리친 후 시노아 팀, 나루미 팀, 신야는 오후 2시 20분에 다른 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에이코 에하라는 15명 중 7명이 생존자만 데리고 돌아왔고 유는 그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니츠바는 전투에서 동료가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노벨 뱀파이어 멜 스테파노를 물리친 후 구렌과 그의 부대는 합류하기 위해 아래쪽 길로 향했다. 구렌은 나루미에게 새로운 부대에 대해 물었고 나루미는 유의 얼굴을 본 후 시노아 부대의 노고를 칭찬했다. 반 이상의 팀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렌은 에이코 부대가 자신을 다시 살린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부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구렌은 그들을 기다리는 대신 임무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나고야 시청에서 3명이 뱀파이어 귀족을 피해야 했던 9개의 부대가 살해당하거나 체포되었다. 구렌은 이제 뱀파이어 귀족들을 처치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완수하려 한다. 그는 감정적인 상태의 에이코의 자원봉사를 거절하고 구출 후 공항에서 만날 계획을 세웠다. 에이코 부대는 돌아온 부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남겨두었다. 오후 2시 40분. 에이코는 시계를 확인하며 정예 부대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다른 부대들도 목표를 달성하고 무사히 귀환했다. 하지만 에이코의 행복은 흡혈귀 전투 헬기가 나타나면서 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항으로 달려가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이코는 강력한 발사체로 헬기 한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라키스 벨트와 르네심이 다른 헬기에서 뛰어내려 인간들을 흡혈귀들로 포위했습니다. 미카가 에이코 뒤에 나타나 그녀를 뒤에서 덮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에이코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에이코는 자신들이 흡혈귀들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인간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코드 284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독약을 전달하는 데 성공한 자들은 곧 죽을 것이다. 에이코가 약을 전달한 후 미카가 그녀를 막았다. 그녀를 뱀파이어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으로부터 구해냈다. 이 상황에서 미카는 다른 뱀파이어들로부터 떨어져 에이코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살아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도록 죽은 척하라고 말했다. 미카는 유이카이로 하야쿠야라는 인간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으로 보아 그녀는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살고 싶다면 모든 것을 말하라고 명령했다. 에이코는 친구들을 데려와 미카를 화나게 했고 미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다. 라키스가 그들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미카는 다른 뱀파이어들을 망신시키기 위해 에이코가 자신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다. 에이코는 뱀파이어들이 크롤리 경이 있는 도시의 방으로 향하고 있고 구렌과 그의 부대도 거기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뱀파이어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미카의 입에 칼을 대고 무언가를 시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뱀파이어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를 잡으려 했고 미카는 그녀가 죽으면 처벌받을 것이다. 에이코는 그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니 도시의 방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미카는 놀라서 왜 자신을 믿어야 하냐고 물었고 그러자 에이코는 미카의 이름을 불렀다. 에이코는 미카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무기를 빼앗기고 라키스와 린네의 눈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카를 감시한다. 에이코는 미카를 공격하며 자신을 공격한 인간들의 움직임을 알려주면 죽이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한다. 그녀는 일본 자위대 제2군이 히가시야마 공원 식물원을 공격하여 17번째 시조인 제인 린다오를 죽이려 한다고 비난하며 그들을 몰아붙인다. 만약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의 흡혈귀들은 이 정보에 따라 식물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한다. 미카가 에이코를 떠난 후 에이코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미카는 거절하고 스스로 하라고 말하지만 에이코는 라키스와 르네가 자신의 정보를 의심할까봐 그럴 수 없다. 미카는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려고 하지만 르네는 에이코를 데려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시한다. 에이코는 그들과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에이코를 쏘았지만 빗나갔고 에이코는 검으로 그를 죽여 응수했습니다. 미카는 라키스에게 에이코의 정보는 중요하지 않고 17번째 시조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는 그 정보에 대해 궁금한 척하며 혼자 도시 정원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엄폐용으로 병사 5명을 데려갔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리면서 미카는 에이코를 생각하며 그가 당신을 보호한 것인지 아니면 이용했던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함께 있는 뱀파이어들에게 도시 정원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당신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당신과 신호아 그리고 구리는 건물 위에 묶인 범죄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정원의 뱀파이어들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레난과 라키스는 에이코가 준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17번째 시조인 제인 린다오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 정원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카는 병사 5명을 데리고 당신이 갈 도시 정원으로 향합니다. 당신을 찾아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반면 신호아와 당신 그리고 당신의 부대는 나루미 부대와 문 데몬 컴퍼니와 함께 나고야 도시 정원을 점령한 귀족 뱀파이어들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외부에는 인질 26명이 붙잡혀 있고 그들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듀리는 원거리에서 뱀파이어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공격 목표는 13번째 시조 크라우리 유스포드와 17번째 시조 체스벨과 혼스컬입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다면 그들은 인질 구출을 포기할 것입니다. 목표는 나고야에 있는 흡혈귀들을 빼앗고 일본 주력 부대가 신주쿠로 이동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임무는 더 큰 계획을 위한 미끼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냐는 이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요이치, 두 영웅은 원거리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나루미와 신호아는 각자의 팀을 이끌고 공격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시냐와 요이치는 도시 외곽에서 사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이치는 노블 크라울리라는 뱀파이어를 5층에 배치했다. 요이치는 사격 허가를 요청했고 구레는 허락했다. 요이치는 강력한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크라울리는 침착하게 피하며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보여주었다. 당신과 다른 이들은 크라울리가 이전에 자신들을 쓰러뜨리고 피를 빨았던 뱀파이어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크라울리에게 직접 공격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냐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인지를 쏘고 도망치거나 적과 인지를 분리하여 인지를 구출하는 것이다. 나오루미는 인지를 죽이고 도망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요이치가 울었고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오루미는 인질들 중에 자신의 친구들이 있고 그들의 안전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냐는 이 임무가 주력 군부대에서 뱀파이어들을 분리하기 위한 유인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렌이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뱀파이어들이 자신들이 주력 군부대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다면 도망치고 사격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공격이 실패한 후 크라울리와 그의 동료들은 적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라울리는 인간들이 노벨 뱀파이어를 물리칠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 배후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정보를 찾는 파리드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크라울리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 지휘관을 체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렌과 시냐의 부대는 크라울리를 정면으로 공격할 계획이고 나오루미와 시노아의 부대는 인지를 구출합니다. 구렌은 인질 구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존을 확보하는 실용적인 전투 및 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질 구출에 5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고야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적절한 공격 시점을 기다리는 동안 부대는 특정 시간에 이동하기 위해 경보를 발령합니다. 시노아는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모두 질문 없이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퓨와 다른 이들은 계획에 동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들을 돕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임무는 눈부신 비행으로 시작되었고 부대는 나고야 기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렌은 선봉에 서서 검으로 흡혈귀들을 베어넘겼고 마이토와 사유리는 자신의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흡혈귀들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고시는 환영 마법을 사용하여 나고야 기지를 공격하는 군대의 규모를 더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흡혈귀들의 주의를 끌고 부대의 전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나루미는 인질 몇 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하고 부대원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렌은 권력이 너무 막강한 크라울이라는 고귀한 흡혈귀와 맞서 싸우게 되었고 시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시냐는 돕고자 했지만 그 역시 건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고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마이토를 제지했습니다. 나루미 부대는 계속해서 인지를 구출하고 있었고 시노아 부대는 잠시 후에 이동하기 전에 구렌과 시냐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3분뿐이었습니다. 크라울리와의 만남 후 구렌과 시냐는 그가 다른 귀족 뱀파이어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명의 귀족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크라울리는 스컬과 체스와 함께 나타나 그들의 구출 작전을 저지했습니다. 한편 시노아 부대는 4층으로 달려갔지만 시노아는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설명 없이 그녀를 따라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구렌은 크라울리와 전투 중에 소통을 시도했지만 귀족은 그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습니다. 시냐가 화형 무기로 방해하려는 시도도 체스와 혼에게 막혔습니다. 구렌은 자신의 구명 무기 마하루를 작동시키고 시냐는 체계적으로 사격을 시도하지만 크라울리는 그의 공격을 막아낸다. 구렌은 시냐와 함께 탈출하기 위해 구명 작전을 펼치지만 크라울리는 빠르게 그들을 붙잡는다. 그들은 다시 도망치려 하지만 크라울리는 바닥을 뚫고 나타나 그들 앞에 나타난다. 구렌은 시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크라울리의 검에 부상을 입는다. 하지만 크라울리는 구렌에게 질문이 있다며 그를 죽이지 않기로 한다. 구렌은 시냐에게 이동하여 임무를 인계하라고 말한다. 그때 유가 아래에서 나타나 크라울리를 공격하지만 크라울리는 쉽게 그의 공격을 막고 검으로 공격한다. 구렌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크라울리에게 붙잡힌 채 유가 아래에서 기습 공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크라울리는 침착하게 유우의 공격을 막고 키미즈키의 공격도 저지했다. 그는 유우하치의 검을 가볍게 쳐내고 미츠바의 악마 에너지 공격도 막아냈다. 구렌을 인간 방패 삼아 유우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의 앞에 세웠다. 유우는 전술을 바꿔 검으로 붉은 불꽃 같은 물질을 만들어 아수라 관음의 능력을 지닌 여러 자루의 검을 만들어냈다. 강력한 공격이었지만 크라울리의 동료 체스와 혼이 전투에 합류하여 유우의 모든 공격을 막았다. 유우는 체스를 공격했지만 검의 위력으로 땅을 갈랐다. 혼은 검으로 유우를 공중으로 날려버렸지만 시노아가 뒤에서 유우를 막으려 했고 두 사람 모두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뱀파이어의 검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요이치의 검을 사용해 도망칠 시간을 벌었다. 키미즈키는 유우가 구렌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그들에게 명령에 따르고 즉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크라울리는 구렌을 벽에 쳐서 제압하고 신주쿠에서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 유우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유우가 자신을 쓰러뜨리는데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유우는 다시 싸우려고 하지만 신야가 그를 막고 모두에게 구렌을 버리고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신야는 적의 헬기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거짓말쟁이들을 위한 지원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적의 거짓말쟁이 부대는 아이코의 식물원으로 향했고 미카는 유우를 찾아 구출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신호하는 스톱워치를 보여주며 탈출 시간이 15시 10분임을 알립니다. 거짓말쟁이 부대는 그들이 도망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그들을 잡기로 결정합니다. 구렌은 몰래 신야와 교신했고 신야는 유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입해 막았다. 체스와 혼이 막으려 했지만 갑자기 강력한 환영이 용암이 흐르는 불구덩이를 만들어 거짓말쟁이들의 진격을 막았다. 크롤리는 그 환영의 힘에 놀라며 누가 인간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주었는지 생각했다. 생각하면서도 크롤리는 집중을 유지하며 거짓말쟁이들의 공격을 막았다. 그는 사유리가 구렌을 구하려는 것을 보고 공격했지만 고시가 자신의 불완전한 장비로 그녀를 보호했다. 마이토가 사격하려 했지만 크롤리는 그도 제압했다. 구렌은 거짓말쟁이들이 이동했다고 말하며 크롤리를 괴물이라고 불렀다. 고시는 그들을 엄호하기 위해 더 많은 마그마를 만들어냈고 크롤리는 그 환영을 파괴했지만 구렌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체스와 혼에게 구렌을 묶어두라고 요청했고 파리드는 다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중위, 장군, 키리도는 실험 대상이 옮겨질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더 일찍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흡혈귀 거짓말쟁이들이 간토에 들어와 인간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조심했습니다. 세이시로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와서 키리도에게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키리도는 자신의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세이시로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키리도의 추종자 중 한 명인 AI가 그를 체포하려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한편 도시 변두리에서 신야는 유우를 전투에서 빼내고 유우는 화가 나서 구렌을 떠난다. 신호하는 약속된 시간에 이동해야 한다고 상기시키지만 유우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신중하다. 신야는 납치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나루미 일행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유우는 친구들과 가족보다 임무를 우선시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하지만 유우는 이런 세상에서 가족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결정은 사유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유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구렌이 밤에 유우의 비명을 듣자 유우는 구렌을 안심시키러 간다. 유우는 구렌에게 가족을 죽이는 흡혈귀가 나오는 반복되는 악몽에 대해 말한다. 구렌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안심시키며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유우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감옥에서 가족과 다른 아이들을 잃은 일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의심하는 이야기를 했다. 구렌도 자신의 과거에서 중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유우에게 살아남아 흡혈귀와 싸우라고 언젠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말했다. 과거로 돌아가 유우는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크루스기어 보충제를 복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알약을 먹었고 코와 눈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우는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신호하는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미카는 유우를 찾아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했다. 그가 함께 있는 다른 뱀파이어들을 도시 밖으로 데려가길 바란다. 달의 악마 군대가 중요한 것을 운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오리토는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더라도 시험 대상에게 약물 용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는데 시간 맞춰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고야에서 온 구렌의 보고서도 검토하고 있다. 유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아수라 마루로 인해 배를 움켜쥐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악마가 시험 중인 그에게 말을 건다. 아수라 마루는 유가 이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렌을 구할 힘을 원한다고 설명한다. 아수라 마루는 유에게 원하는 만큼 많은 힘을 주고 싶어 하지만 시험 약물 용량을 늘리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한다. 이 시험은 고통을 증폭시키고 유우에게 일어났듯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우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고 자신이 살아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수라 마루는 유우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별들에 의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우는 풍경 속에서 금빛 트럼펫과 같은 도구를 보고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아수라 마루는 그를 막으려고 했고 별들보다 더 나쁜 별들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유우는 트럼펫에 집중했습니다. 유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아수라 마루는 그의 잃어버린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우는 여전히 트럼펫에 집중했고 아수라 마루가 완전히 구원하려는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아수라 마루는 유우를 제정신으로 돌리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그가 트럼펫에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대로 유우는 아수라 마루의 힘을 요청했고 아수라 마루는 그에게 그것을 주었다. 크루스기어 보조제의 효과 덕분에 유우는 악마가 되지 않고도 잠시 아수라 마루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아수라 마루는 유우에게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말했다. 깨어나 크루스기어 3호의 효과와 함께 아수라 마루의 힘을 받은 유우는 크라울리가 구렌을 감금하고 있는 나고야 시청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지만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의 인지 능력은 느렸다. 나고야 시청 안에서는 구렌이 체스에게 인간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 신문을 받고 있었다. 유우는 갑자기 나타나 체스를 공격했지만 크라울리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크라울리는 유우의 힘에 놀라 그가 정말 인간인지 의심했다. 유는 아수라 마루의 힘을 활성화하고 크라울리는 자신의 능력과 피를 빨아들이는 검을 사용하여 힘을 증폭시켰다. 두 사람은 격돌했고 크라울리는 순식간에 유를 제압하고 방 안에서 몰아붙였다. 하지만 유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맞섰다. 그러나 크라울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유를 제압하려는 순간 그렌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유를 보호했다. 그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라울리는 생각에 잠겼고 그렌은 유에게 도망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그렌을 구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유는 크라울리와 계속 싸웠다. 하지만 크라울리는 유를 기습 공격하여 유의 생명력을 크게 빼앗았다. 유의 분노와 좌절이 폭발했고 얼굴에 붉은 악마의 징표가 번져나갔다. 그렌이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유는 아수라 마루에게 더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힘에 대한 유의 욕망이 커질수록 그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왼쪽 눈에는 붉은 기운이 번집니다. 이제 유의 의식 밖에 있는 아수라 마루는 그에게 욕망에 굴복하여 악마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그 힘은 유를 압도하고 그는 머리 왼쪽에 검은 낙인이 새겨진 간단한 악마가 됩니다. 위험하지만 유는 그렌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합니다. 그는 이제 붉은 낙인과 왼쪽 눈에 붉은 기운이 번지는 간단한 악마로서 크롤리와 맞섭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유는 새로운 힘과 격렬함을 보여줍니다. 간단한 악마가 된 유와 크롤리의 치열한 전투 중 땅에서 거대한 관이 나타납니다. 구렌이 소개시켜주고 키미즈키에게 구라는 숫자를 열라고 지시했다. 관 안에는 붉고 흰 눈이 보였고 그는 계산을 시작했다. 키미즈키는 유호를 구출하고 계산을 마친 후 관에 던져 넣었다. 그러자 관은 유호를 감싸고 키미즈키와 함께 사라졌다. 그들은 마법으로 만들어진 바닥의 구멍을 통해 탈출했고 크롤리와 다른 흡혈귀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일행은 모여서 관을 열고 잠든 유호를 발견했다. 이제 악마의 소리가 없이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그들은 나루미가 기다리는 집결 지점으로 향했다. 한편 미카는 무너진 바닥에 홀로 서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헬리콥터 안에서 크롤리는 엘리트 뱀파이어 집단의 영향을 받은 왕국 상공에 있었다. 그는 파리드가 당혹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카는 다가오는 헬리콥터를 보고 그것들이 라키스 벨츠 집단이 아닌 교토 집단 소속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키미즈키에게 업혀온 당신을 포함해 임무에서 돌아온 구조대원들이 비행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미카는 당신을 인간들로부터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 그들이 함께 감옥에 갇혀 뱀파이어 없는 세상으로 도망치는 꿈을 꾸던 순간을 떠올렸다. 미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마음이 비극으로 끝나는 계획을 만들었어. 하지만 이제 그는 너를 구하기 위해 나섰어. 미카는 다가오는 군대와 맞서 싸우며 가장 소중한 가족, 너를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미카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군인들을 향해 강력한 검격을 날려. 가라미는 방패를 이용해 공격을 막아내. 하지만 미카는 재빨리 다른 병사들을 제압하고 너에게 다가가기 위해 군중 속을 헤쳐나가. 하지만 고시의 수치스러운 도구가 만든 황금빛 빛에 의해 멈춰서고 그의 정신을 방해하려고 해. 미카는 환상 속에서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베어버려. 그가 내게 다가가자 군인들이 그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미카는 목표에 집중하며 그들의 공격을 뚫고 나아갔다. 시노아는 미카를 알아보고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들이 너를 멸망시켰다고 믿었고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너를 데려가려고 다가왔지만 키미즈키가 그를 막아서며 너를 돌려주길 거부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미카는 키미즈키를 강하게 때리고 너를 데려가려고 계속했다. 미카는 인간 군인들 사이에서 너를 빼앗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요이치에게 막혔고 그는 그에게 아무도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청했다. 요이치는 미카에게 모두 가족이라고 상기시키고
미카는 거절하지만 미카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시냐는 솔직하게 말하고 미카에게 너를 데려가는 것을 그만두라고 강요합니다. 시오나는 악마의 힘으로 미카를 더 이상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너를 데리고 도망치자고 미카에게 제안합니다. 전 부대는 미카와 너를 보호하기 위해 시오나와 함께 서는데 다른 일부 병사들에게 너는 질병으로 여겨집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일부 병사들이 미카와 다른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상황은 엄격해집니다. 시오나는 미카가 너와 함께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공항에서 만나자고 미카에게 알립니다. 미카는 친구들이 자신과 너를 보호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과거에 병에 걸린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처음 느꼈던 감정과는 달리 미카는 시오나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도움으로 너를 데리고 떠납니다. 도망친 후 미카는 다쳤고 자신의 뱀파이어 힘으로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대규모 뱀파이어 무리가 인간 군대를 공격하여 끔찍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시노아는 구원을 지시했지만 더 많은 뱀파이어 구원이 몰려들어 상황은 끔찍해졌습니다. 미카는 비 내리는 거리를 통해 당신을 데려가며 그들이 혼란을 남기고 떠날 때 피해 자취를 남겼습니다. 나고야의 뱀파이어 병을 없애기 위해 파견된 인간 군대의 남은 병사들이 대규모 뱀파이어 구원 무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노아의 활동적인 지휘관은 구원을 공항 집결 지점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시노아의 군대는 반격했지만 나루미는 팀원 2명이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병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미카는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유를 데려간다. 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뱀파이어로서 살아남도록 도왔던 크롤의 피 바이알에서 도망친다. 미카는 쓰러지지만 유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유는 악마로 변신하면서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미카는 젊은이가 변신하기 위해 피를 마시는 것을 보지만 괴물이라고 불리자 멈춘다. 그는 유에게 돌아와 꼭 껴안는다. 유의 마음속에서 그는 정의를 깨닫고 아수라마루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는 주변 환경에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나고 소리를 듣자 검을 뽑는다. 미카는 유를 덮쳤지만 다치게 하기 전에 스스로를 멈췄다. 피투성이가 된 미카에게 유는 자신의 피를 건넸다. 미카는 버텼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혼자 남겨둔 것에 대해 유는 자책하며 미카에게 사과했다. 미카는 정신을 차리고 유에게 자신이 평소와 달랐다고 말했다. 유는 자신의 피를 주며 미카를 돕고 싶어 했고 미카는 버티려 했지만 결국 유의 피를 받아들였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유였지만 스스로를 붙잡고 살아남았고 이제 미카와 함께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버티기로 했다. 너는 미카에게 뱀파이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시켰고 심지어 미카가 원한다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안타까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웃었다. 너는 구렌에 대한 자신의 힘을 소중히 여겼지만 미카는 구렌이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너는 개의치 않았다. 구렌은 너에게 가족과 같았기 때문이다. 반면 미카는 너를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는 문제 속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갈등을 겪었고 미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카는 너가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너는 그대로 두었다. 미카는 그를 따라가며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려고 애썼다. 미카는 TNI, RE 그들 둘 사이에서 인체 실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유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미카는 자신의 검을 휘두르며 유를 보호하기로 결심했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유와 미카는 함께 걸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미카는 유가 뱀파이어가 된 자신에게 살아남으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했으니 위선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유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미카는 유와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유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 집중하며 가족을 염려했다. 미카는 마침내 시노아와 친구들에게 구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는 이것을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여겼다. 그는 미카를 믿고 자신들을 구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미카는 4명만 구출하겠다고 동의했다. 우는 미카에게 감사를 표하며 뒤에서 그를 불렀다. 시노아와 달의 악마 군단 전체가 나고야 공항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사라졌고 도망칠 교통수단이 없었다. 한편 우와 미카는 지프를 찾아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미카는 마침내 우에게 알리고 싶었던 정보를 공유했다. 그는 인간들이 우를 거대한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로 인해 우는 전 세계 인간과 흡혈귀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실험의 실패는 모든 성인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거의 세계 멸망으로 이어질 뻔했다. 이 부분에서 유는 거의 전 세계를 멸망시킬 뻔한 일에 대해 자신이 잘못했는지 고민합니다. 미카는 그것은 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미카는 그들이 살고 있는 하야쿠야 마을이 사실은 최종 실험용 세리프를 위한 실험실이었고 일본 제국군에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미카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인간은 잔혹하고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를 인간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하며 함께 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유는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미카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어합니다. 계획을 논의한 후 유는 과거 천국으로 도망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희생을 치렀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둘 다 도망쳐야 한다는데 동의했어요. 유는 친구들에게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키리토라는 캐릭터가 무라이 키미즈키라는 시험 대상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바뀌어요. 키미즈키는 위험에 처해 있었죠. 나고야에서 귀족 뱀파이어를 죽이기 위해 파견된 문 데몬 부대원들이 뱀파이어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고 나고야 공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도망치기 위해 사용해야 할 비행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시는 신야 대장에게 구레니 탈출용 헬기를 약속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바루미도 뱀파이어가 그들을 에워싸고 다른 도망칠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이도는 일본 제국 악마군에게 주어진 비행 관제실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기다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한편 시노하가 흡혈귀 미카를 자신의 부대원들로부터 보호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됩니다. 미카는 이전 흡혈귀의 공격으로 부대원인 요이와 카즈야마가 죽은 후에도 시노하가 살아남은 것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맞섭니다. 미카는 분노에 차서 시노하를 공격하지만 시노하는 부대원들에게 더 이상 덤비지 말라고 제지합니다. 미카는 부대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시노하에게 돌리며 그녀에게 검을 겨누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합니다. 시노하는 미카와 다른 이들 사이의 갈등을 막으려 합니다. 미카는 울면서 사과하며 친구의 복수를 요구합니다. 나루미가 개입하여 자신이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시냐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나루미는 지금까지 시냐를 따라왔지만 부대원들과 지휘관을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시냐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버려져 죽게 될까봐 실망했습니다. 시냐는 기다렸다가 헬기로 도망치라는 명령이 구린이 아닌 키리토 중령으로부터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군, 키리토지, 구린이 아닙니다. 나루미는 히라기 가족의 죽음에 분노하여 임무를 포기하고 구린 대령을 구하러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령, 구린, 시게르는 이 계획에 동의했고 사유리도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구린을 구하러 갔습니다. 마이토와 고시는 시냐와 함께 남아 더 큰 임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흩어져 일부는 구린을 구하러 가고 다른 이들은 중위의 명령을 따릅니다. 장군, 키리토, 미츠바는 시노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지만 시노하는 시냐의 행동을 지켜보는 데 집중합니다. 나루미는 시냐에게 도전하며 그들의 결정에 동의한다면 자신을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시냐는 그만두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들이 함께 임무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합니다. 나루미, 마이토, 고시는 문 데몬 회사가 구린을 구하기 위해 모인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시노하도 이 선택에 동의했다. 전투의 다른 한편에서는 귀족 뱀파이어 크라울리님이 죽은 군대를 검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끄는 강력한 귀족 뱀파이어 크룰테페스를 보았다. 크라울리님은 묶여있는 구린을 공격하는 귀족 뱀파이어를 보았다. 구린은 항복을 거부하고 공격을 견뎌냈다. 크라울리님이 나서서 크룰이 구린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귀족에게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귀족은 구린이 죽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구린은 신주쿠로 뱀파이어들을 유인해 정보를 빼내려면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다른 귀족 뱀파이어인 파리드가 나타나 크롤리의 목숨을 구한다. 크롤리는 파리드가 자신을 포함한 귀족들의 위치를 팔았다고 비난한다. 파리드는 동료들을 팔았다고 크롤리를 속인다. 자신과 자신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크롤리의 위치를 넘겼다고 자백한다. 크롤리는 속았다고 인정하고 파리드는 계획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파리드는 크롤리에게 그의 작전을 추적하는 자가 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사람은 바로 구린 자신이었다. 한편 구린은 자신이 죽기를 원하는지 묻는 귀족 뱀파이어의 신문을 받고 있었다. 구린은 그에게 응수하여 귀족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쳤다. 격분한 귀족은 구린을 바닥으로 내던졌고 그 힘에 바닥이 움푹 들어갔다.
크롤리는 소동을 알아채고 구린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다른 귀족 뱀파이어들이 조사를 하는 와중에도 귀족은 계속해서 구린을 공격했다. 하리드는 크롤리에게 구린이 반 악마이며 거의 완전한 악마가 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린에게 두 개의 인격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친구들을 구하려는 이상주의자이고 공격하는 와중에도 구린은 다른 얼굴로 변하며 도망치고 몸을 숨겼다. 구린의 머릿속에는 죽은 여자친구 마하로가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 뒤에서 그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항복하라고 애원했지만 구린은 그녀를 강제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하리드는 구린의 또 다른 인격은 구린의 마음속에 악마가 된 마하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든 칼이 저절로 움직였고 그는 뱀파이어 귀족의 옷을 입었다. 그의 눈은 빨개졌고 칼은 그의 옷을 베어 약속대로 그를 죽였다. 마하로가 그의 옆에 나타나 칼을 들고 있었고 구린은 그녀에게 칼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다른 뱀파이어들은 구린이 보여주는 엄청난 힘을 보며 불확실한 표정을 지었다. 크롤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앞으로 나아갔다. 마하로의 영향을 받은 구린은 크롤을 공격하지만 크롤은 쉽게 반격하여 바닥에 눕힙니다. 크롤은 자신이 구린과 홀로 대결하는 동안 다른 뱀파이어들은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구린이 마하로, 즉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자신과 소통했던 인물의 심부름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린은 마하로가 진짜로 죽었고 자신의 도구 안에 있는 악마의 형태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크롤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성공하려면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린은 자신의 시험 장소가 비행장이라고 말하고 부하들을 그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한편 파라드와 크롤은 상황을 지켜보며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호와 일행이 구린을 구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전투기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악마 부대의 수송선이었습니다. 히라기 가문이 전문가 쿠리도가 비행선에서 내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그들에게 임무 완수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궁수들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나루미와 시노아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잠재적인 전투에 대비했다. 시냐는 쿠리도에게 다가가 궁수 정보가 접근하는 와중에 완전한 승리라는 그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쿠리도는 구린의 행방을 묻고 시냐는 궁수들이 구린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쿠리도는 놀라며 시냐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시냐는 쿠리도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쿠리도는 시냐가 구린의 진실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리도는 구린이 항상 친구들을 지키려 했고 시냐를 가까운 친구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시냐를 거절하고 회사의 악마 계획과는 다른 자신의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AI는 방어 주문 태그를 단 부대를 이끌었고 시냐, 나루미와 다른 이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리도는 그들에게 그의 계획에 반대하는 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냐는 쿠리도에게 합류하여 적진 후방의 위험한 상황을 근거로 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쿠리도는 나루미의 용기를 보고 동의했지만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은신 계획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부대가 열리고 주문 태그를 단 부대가 사방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나루미는 자신의 부정행위 장비를 사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부대를 부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했지만 결국 방어를 포기했습니다. 미카와 이와사키를 포함한 많은 악마 군인들이 부대에 버려져 즉시 사망했습니다. 세이리와 마이토는 그 무리와 싸우려 하지만 상황은 위험해진다. 나루미는 쿠리도와 맞서고 쿠리도는 죽음은 인류의 발전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싸움을 벌이고 쿠리도의 무리가 나루미를 공격하지만 키미즈키와 요이치가 나서서 그녀를 보호한다. 요이치의 총격이 쿠리도를 마치지만 그는 상처 하나 없이 계속 공격을 막아낸다. 쿠리도는 시노아가 사실상 하라기이기 때문에 그녀의 목숨을 구하지만 그러면서 그녀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악마회사 대원들은 엄청난 적과 싸우며 쿠리도를 죽인다. 시노아는 살인자 무리의 표적이 되지만 그 무리가 제때 나타나 그녀를 구한다. 미카는 그녀와 함께하며 인간들이 서로 공격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천을 이용해 저지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칼날들은 죽은 군인들의 시체를 그대로 관통했다. 그들은 쿠리도를 마주하고 왜 친구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 키미즈키는 칼날의 근원을 노리려 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천에 막혔다. 그들은 부상을 입은 몸으로 추가 공격에 대비해 방어하고 이동하기로 결정한다. 도망치려는 그들을 하늘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수의 흡혈귀들이 막아섰다. 가면을 쓴 귀족은 흡혈귀들에게 모든 인간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쿠리도는 그들이 흡혈귀들을 납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호아는 그들에게 이것이 도망칠 기회라고 설명한다. 미카는 동의하며 이 기회를 잡아 도망치자고 제안한다. 도시와 모든 부대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동안 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냐는 치료 무기 장비를 파괴하며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유우가 앞장서고 미카가 바로 뒤를 따르며 복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우는 도망치는 동안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덤벼드는 흡혈귀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키미즈키는 유우가 흡혈귀를 죽이려는 욕심에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유우는 복도의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갑자기 흡혈귀의 힘을 얻은 구렌과 마주쳤습니다. 유우는 그들이 전에 구렌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구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사용하기 위해 그의 눈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렌이 검으로 유우를 공격했습니다. 유우는 자신이 그렌을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하루에게 지배당한 그렌은 유우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카는 유우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서 그렌과 싸웠습니다. 신호아 부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렌과 미카의 싸움은 미카가 유우에게 총을 쏘면서 둘 다 맞아 끝났습니다. 동시에 키리토는 작전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구렌은 인간, 뱀파이어, 악마의 피를 마시려고 검을 겨눕니다. 유는 구렌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위하여 합니다. 구렌은 최후의 일격을 언급하며 뱀파이어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은 전투장 바닥에 흩어져 있는 스타 멤버들이 들어있던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구렌이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베어 넘깁니다. 상자가 불타오르고 무라이가 스타 멤버로 나타납니다. 키리토는 스타 멤버, 즉 시호우 키미즈키의 여동생 무라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스타 멤버는 5번째 트럼펫을 공격하여 총을 쏘고 그것은 풍경을 바꾸는 강력한 소리를 냅니다. 별들 주위에 스파이크가 나타나고 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시호는 분노하며 상황을 진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구렌이 그녀를 쏜다. 유우와 미카는 구렌과 맞서 싸우지만 구렌은 유우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유우가 부상당하자 무라이 뒤에서 파멸의 신 아바돈이 나타납니다. 아바돈은 전장에서 인간과 별들을 죽이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신호아는 부대에게 퇴각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기미즈키는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부상을 입고 지쳐 멀리 도망칠 수 없습니다. 미카는 다친 유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말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공격자들을 막아내긴 했지만 미카는 부상을 입어요. 유우는 그렌과 친구들을 구하고 싶어 하지만 미카는 자신을 유우의 가족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라고 말해요. 미카의 병은 아바돈의 경계 안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서 자신 없이 떠나라고 말해요. 하지만 유우는 미카를 버리고 떠날 수 없고 모든 혼란의 원흉인 아바돈과 맞서 싸우려고 해요. 유우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아수라 마루라는 트럼펫에 힘을 사용하려고 해요. 유우의 저주받은 기어인 악마는 더 큰 힘을 추구하는 유우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유우는 인간성을 잃을 위험에도 개의치 않아요. 그는 2번째 트럼펫을 불고 강력한 화염을 발사해요. 그 후 유우는 솔트킹으로서 모습을 드러냈고 외모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바돈과 궁수들을 상대로 싸우며 새롭게 얻은 능력으로 그들을 솔트필러로 만들었습니다. 병에 걸리고 한쪽 날개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우는 계속해서 싸웠고 결국 아바돈을 쓰러뜨리며 전장의 지형을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미라이는 천에서 풀려났지만 키리토는 유우에게 번개를 쏘아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유우는 키리토에게 검을 겨눴지만 아수라 마루가 개입하여 유우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유우의 모습은 다시 한번 변했고 머리에서 검이 솟아났습니다. 신호아 분대가 유우를 붙잡으려는 자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나타났고 미카는 유우의 치유 능력을 되돌려주었습니다. 그와 크롤은 유우를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롤리가 크롤을 공격했지만 그를 제압당했어. 파리드가 머리덮개로 크롤을 붙잡고 때렸어. 미카가 도우려고 했지만 크롤은 유우를 구하라고 그녀에게 지시했어. 결국 크롤은 의식을 잃었고 파리드가 책임을 지고 범죄를 번역하고 통제권을 장악했어. 구렌이 나루미에게 유우를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나루미는 거부하고 그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방해를 했어. 히리도가 막으려고 했지만 뱀파이어들에게 막혔어. 시냐가 구렌과 맞서고 그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유우와 일행은 계속 달아났고 미라이는 그대로 두고 갔어. 신호아는 행군하는 군인들에게 악마 군대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알린다. 미카는 그들에게 탈출 경로를 설명한다. 4달 후 인간들은 회합에서 승리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한다. 흡혈귀들은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차량을 급히 지켜본다. 미카, 신호아와 일행은 다른 옷을 입고 작은 집을 나선다.
그들은 미라이와 구렌을 구출하고 성그이남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매우 가까운 가족처럼 이야기한다. 갑자기 윤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비가 내릴 거라고 말한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